이 모양이 가령 이렇게 조개가 이제 양쪽 이렇게 벌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조개 그 더듬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조개 열었더니 안에가 이제 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떠가지고 조개 회장을 만들어줬어요. 아, 네네. 그 뜻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가 이걸 붙이면 재물제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돈을 나눌 분자니까 돈을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나눠 가졌으니까 가난해진 거다는 뜻이에요. 가난할 분자. 네. 파자시키니까 이런 뜻이 되죠. 네. 다음에 춘불경종, 경자가 박갈경 그랬죠. 네. 박갈경자. 다음에 씨 뿌릴 종자요. 그래서 봄에 밭을 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해석까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밭을 갈고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린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봄에 씨 뿌리고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거둘 곳이 없잖아요. 네. 패짱이 같은 짓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심전경작이라는 말을 서예가들이 많이 써요. 심전경작. 마음의 밭에 밭갈경자, 지을작자. 마음의 밭을 갈고 짓는다 뜻이에요. 즉 마음의 밭을 간다는 것은 수양을 말하죠. 중용에서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천명지위성이었어요. 하늘이 명한 것은 누구나 다 성을 가지고 있어. 그 성이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천명지위성이야. 근데 그 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도야. 성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덕을 계속 밝혀나가는 것이에요. 네. 그 도를 이제 좋은 도를 계속 닦아나가. 이 사이에는 좋은 도를 골라서 가려 수양해라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수도예요. 결론 이거 교육이라는 거랬죠. 수도, 지위, 교. 네. 우리가 말할 때 교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글자가 인도할 교자이고 칠복자예요. 앞에가 교라면 효도교자라고 쓴 거 있잖아요. 이 글자가 바로 효도교자, 이렇게 효도교자를 쓰고 칠복자 쓰는 거, 이건 아까 말한 속자예요. 본자와 속자의 차이점은 획은 획수가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획수는 같은데 왜 이렇게 속자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글자가 원래 가르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효도교자를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자 라고 사람들이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거야. 네. 그래서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를 때린다라고 풀이를 해요. 그거 좀 뭔가 어폐가 있죠. 아니, 효도하라고 매일 때려서 가르쳐? 그러면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너 나한테 효도하고 매일 때리면 먹게 들어가겠어요? 반발하죠. 네. 그래서 비행자가 뭐라냐, 역자이견이라, 자식은 바꿔서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 효도라는 말을 차마 못 가르치겠으니 친구한테 내 자식을 보내. 그 친구가 내 자식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너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느냐, 알겠느냐? 그러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게요. 나는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자식을 내가 또 가르쳐 줘. 친구를 서로 잘 둬야겠네. 그렇죠. 자녀를 맞습니다. 맡기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도 있죠. 그대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마지막 저승이 떠나면서 내 처자를 맡길 만한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 그 사람한테 믿을 만한. 네. 가면서도 맡길 만한 친구. 인성이 되는. 네. 책임감이 있는.
진실된 사람 음.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충불경종까지 했죠. 봄에 밭갈고 씨앗 뿌리지 않냐면은 가을이 되었을 때 후회한다. 네. 다음에 불치원장 했어요. 네. 담원자에 담장자예요. 네. 내가 그때 알아야 면장하지란 말 했었죠. 네. 면장할 때 장자 써요. 아. 알아야지 너 앞을 가로막는 담장을 면해갈 수 있다 뜻이에요. 누가 그 말 했다 그랬죠? 공작. 공자가 누구에게? 자사에게. 리에게. 그렇지. 자사의 아빠가 누구야? 리. 리. 오케이. 이제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게 원장이에요. 근데 다시를 치자 보면은 삼수변 물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클태자야. 클태. 담장. 아니 이 다스릴 치자가 아. 정치한다 때 치자가 이거요? 네네네네. 파타시키니까 앞에가 물 숫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이 클태자야. 네. 그래서 대만을 말할 때 이걸 써놓고 타이베이라고 하죠. 클태. 중국어로는 타이. 북자가 북녘자가 베이니까 베이징 하듯이 그래서 타이베이. 그러면 대만이 되는 거야. 대북이잖아. 대북 거기는. 그래서 이 치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큰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옛날에 왕의 자리에 있었어. 큰 물을 다스리다. 큰 물이란 게 뭐야? 즉 홍수죠. 홍수가 범람하면 어때요? 이 평정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지어놓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물에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의성 산불도 불이 나니까 윙가가 막 불타버리고 오단나 챙겨 나오지 못한 이재민들이 한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물과 불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근데 특히 불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물은 예측 불가능하죠. 하늘에서 장마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범람해 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치산치수가 정치의 으뜸이었어요. 물을 다스리고 산을 다스린다는 것은 산사태 같은 거. 그래서 정치라는 의미가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물을 다스린다. 예. 물을 다스린다. 이 말 속에는 백성의 삶을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담장이 좀 허물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바로 고쳐야지. 네. 허물어지고서 다시 쌓고 흙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놔두면 도둑놈들 때 거기를 틈나면서 도둑질해 가니까. 네. 그래서 도둑 맞은 뒤에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네. 불치원장 도회라. 그다음에 이제 색불. 그렇지. 우리가 구용에서는 색용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색은 같은 한자여도 안색을 뜻해요. 네. 근데 이 색 글자 한자가 얼굴에 안색을 뜻하기도 하고 세상에 빛을 뜻하는 색깔, 네. 초록색, 뭐 파란색을 색깔은 뜻도 되지만 여색, 남색 할 때는 그런 남녀 교접을 뜻해 버리니까 여기서는 그 성행위를 삼가하지 않으면은 병든 후에 후회한다. 라고 주자는 강조한 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 공부를 해라는 뜻이에요. 네. 다음에 취중망언, 망령될 망자 봐봐요. 위에가 망할 망자고 밑에가 여자 여자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여자가 있으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자인데요. 여자가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아래요. 아래가 있죠. 즉 여자 위에 서 있으니까, 즉 여인을 눌러서 망한 게 아니라 이게 망령된 거야. 특히 옛날 조선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네. 남존여비가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낮다라고 하는 사상을 잘못 오해했는데요. 조선시대에 내가 공부한 바로는 조선시대처럼 여인의 인격이
대접받는 사회는 지금 현대보다 더 나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집안의 재정권을 누가 가졌어요? 안방 마님이 가졌죠. 네. 그건 바로 광 열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요즘 말하는 금고야,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방 마님이라 했잖아요. 네. 여인네가 안방을 차지한 거야. 남편들은 어디 있어? 사랑방에 있었잖아. 거실? 예? 사랑방하고 거실은 또 달라요. 사랑방은 말 그대로 행랑차려도 돼요. 그리고 첩을 들였을 망정 그 본처는 내쫓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말에도 빈천지교 불가망이요 조강지처 불화당이다.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아니 되고 쌀 지게미, 쌀 결을 먹고 그 결혼 초에 고생하던 본처 마누라를 내쫓으면 안 된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망령될 망자가 갖는 의미가 이게 여인을 자든 억누르면 안 된다 뜻이에요. 네. 편을 안 때도 그 위에 아까 안불산을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안자가 여자가 아내가 있죠. 집에. 집에 여자가 다 자리 잡고 있으면 집안이 편안해 있죠. 네. 부모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요, 어머님만 계시면은 형제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흩어져. 왜냐? 되게 남자는 재혼해서 그렇죠. 여자는 안 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술 취했을 때, 술 취할 때 봐봐요. 앞에 요 있는 글자가 술단지 유자야. 네. 술단지. 네네네. 자축, 인묘, 신유, 술해 할 때 12에서는 닭을 뜻해요. 닭유라고 돼요. 닭띠라고 그러죠. 네. 근데 원래 뜻은 술단지, 봐봐. 여기 술단지 뚜껑이고요. 네. 이게 술단지야. 네. 술단지 뚜껑을 덮는 그 막에 있죠. 네. 그 안에가 이렇게 술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요 앞에 30에 붙으면 술주자죠. 아,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술주자? 근데 여기에다가 30에 오른쪽 마디천에 오면 이것도 술주자야. 근데 구분되는 것은 앞에 30에 붙은 술주자는 발효주. 막걸리를 탁주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맥주 네. 할 때 이 주자를 써요. 발효시키는 거니까. 근데 소주는 이 주자를 써요. 요거 쓰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왜요? 증류수니까. 증류주. 소주가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유래한지 알아요? 독일? 소주. 한국. 소주는 몽고 사람이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몽고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때가 있었죠. 안동 도읍부가 있었죠. 안동에 도읍부를 설치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조선 때. 그때 소주 빚는 법을 전수시켜준 거예요. 몽골이요? 예. 몽골이 소주지. 몽골 징기스칸이 세계 영토의 3분의 1을 다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 네. 엄청. 자, 그래서 술취할 주자는 술단지 유자 옆에 있는 요 글자가 마칠 졸자거든요. 졸업한다 때 졸자, 또는 졸병할 때 졸자잖아요. 근데 네. 술단지 옆에서 꼬꾸라졌으니까 술 취한 거죠. 네. 그래서 술취할 주자야. 마치죠. 술단지 옆에서 하루를 맞춰버렸으니까 술 네. 취한 거죠. 네. 그런데 술길 성자 봐봐요. 또 술단지 유자가 있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별 성자가 있어요. 벌써. 술이 취했다가 별이 뜨는 새벽에 술을 깨야죠. 목말라 하고. 그래서 술길 성자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외워야 되는구나. 진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술 깨서 얘는 술 취할 취. 취.
너무 웃긴다. 거로 네. 술 취한 가운데 망령된 말.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져. 대부분 네. 네. 취도 대부분 술 때문에 사람이 말이 많고 말 때문에 많이. 망언. 그래서 술 깬 뒤에 뉘우치어 한들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핵심은 네. 마지막에 부적 빈객. 부적 빈객. 빈객을 적대하지 아니하면. 네. 빈객. 이걸 적대하자면 그 사람이 떠나간 후에 뉘우치다 이 말이야. 네. 객도 적대하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오신 분. 예.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지나가는 거린도 불러들여서 따뜻한 밥을 해 먹였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뭘 보상을 바란 건 아니지만 네. 우선 그게 천민 사상이야. 이 천민 사상은 천하천자 쓰는 게 아니고 하늘천자죠. 하늘 네. 백성의 마음이에요. 누구에게인가 따뜻한 것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백성에게 있어서 소중한 덕이었어요. 지금은 모르는 사람한테 베풀었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한 그런 것도 그렇다고 있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 정도 우리가 기억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중요한 독 들어있나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 말 속에 이런 뜻도 있어요. 간 후에 뉘우친다는 말은 사람의 입이 돌아다니는 홍보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그 말도 있어요. 어디 마을에 갔더니 누구네 집에 갔더니 밥 한 끼도 안 주고 내쫓더라 하고 소문이 나면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네. 이 인심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한 번에 네. 그걸로 모르는 음.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장사뿐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 뭐 별점 테러도 있고 네. 막 그러잖아요. 어때 장사를 정말 인간적으로 잘 대하고 그러면 네. 입소문이 SNS상에도 돌잖아요. 네. 현대나 옛날이랑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명심보고한테 그런 말 했어요. 완고한 돌에다 피석을 채워서 자기 공덕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평소에 이렇게 사람을 잘 대하면 그 사람들이 말마다 다니면서 나를 칭송해 주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게 제일 나은 걸 수도 있어요. 맞아. 네. 그게 입소문이죠. 맞아요. 근데 그 입소문 때 의도적으로 하면 또 냄새가 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하면은 다 감동하게 되죠. 이거 명심해야겠네요. 네. 오늘 공부는 10회원입니다. 주자 10회원. 네. 다 외우기는 힘들지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오늘 아주 잘했어요. 실언은 내자 세자 끊어서 해석한다는 거. 네. 자, 다시 한번 읽고 이제 해석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해볼게요. 예.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 후회한다. 불친 가족 소후회. 가족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푸원해진 후 후회한다. 소불근학 노후회.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안불산한 패후회. 안전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난 뒤 후회한다. 부불검용 빈후회. 부유할 때 검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가난해진 후 후회한다. 춘불경종 추후회.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불치원장 도후회. 이거 좀 헷갈린다. 담벼락을
고쳐두지 아니하면. 고쳐두지 않으면 도둑이 든 후 후회한다. 네. 색불 근신 병후회. 여색을 가까이 삼가하지 않냐. 삼가하지 않으면 병이 들어 후회한다. 취중망원 성후회. 술 취한 했을 때 했던 망언은 깨어나서 후회한다. 부적 빈객 거후회.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지 않으면 가고 난 뒤 후회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 문제 한자 공부하겠습니다. 그 네. 밑에 상형, 상형, 치사, 치사, 그다음에 회의, 회의, 형성, 형성, 전주, 전주, 가차. 가차. 총 몇 가지입니까? 6글자요. 6가지죠. 네. 이것을 육서라 그래요. 육서. 6자에 글서자. 육서. 네. 한자가 정확히 몇 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네. 그러나 그 수많은 한자일지라도 종류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6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네, 6가지 범주에 네. 다 들어가더라고 정해진 것이 육서법이에요. 아. 육서법. 육서. 네. 그런데 앞에 4가지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이 4가지는 조자 원리라 그래요. 조자. 조자는 만들 조자이고요. 만들 조자. 조자 원리. 조자 원리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예. 조자 원리. 조자가 만들 조자요. 네. 예. 글자 자체. 글자를 만들 원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주하고 가차는 용자 원리, 글자를 사용하는 법이란 뜻이에요. 용자 원리. 사용하는 법. 네. 자, 그렇다면 상형이 전주나 가차가 될 수도 있고 지사 글자가 전주나 가차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 4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네. 자, 먼저 그러면 상형부터 볼까요? 상자가 네. 무슨 상이었죠? 코끼리. 오케이. 코끼리 상. 형자는 모양 형자예요. 즉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인간이 맨 처음에 내적인 미의식을 표현한 발로가 바로 벽화였었죠. 네. 거기다가는 울주의 암각화처럼 물고기도 그렸고 고래도 그리고 그죠? 또 인더스 문자에 갔더니 막 산도 그리고 새도 그리죠.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어느 인류나 공통된 점이 사람이 눈으로 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시초예요. 한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네. 그래서 산의 모양을 보통서 이렇게 몇 산자가 됐죠. 네. 이게 이렇게 됐고요. 네. 사람이 구부리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 인자가 됐고요. 네. 나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무 목자가 됐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상형 한자예요. 그래서 상형 한자는 기본 단자이죠. 기본 글자니까. 네. 그래서 부수가 총 몇 자를 했죠? 부수 글자가 217자? 27자인가? 세 자만 빼. 224자. 200. 14자. 그렇죠. 214자. 214자에 네. 기본적으로 들어간 글자들이 상형 한자예요. 네. 근데 부수가 다 상형 한자. 그렇죠. 왜? 기본 글자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부수, 나무목 부수, 물수 부수, 예산 부수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네. 그래서 상형 한자가 기본 글자이고 네. 상자는 왜 코끼리 상자 모양을 뜻한다는 걸 설명했었죠. 옛날에 코끼리가 중국 전역에 살고 있었는데 빙하기가 닥치면서 코끼리가 남방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 이야기 했었죠.
맨 첫 시간에. 네. 그래서 황제들은 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코끼리가 살았다는데 그 코끼리 좀 찾아와 한 것이 바로 코끼리를 숭배하게 된 동기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상하 또 상준 하면은 코끼리 잔으로 만든 술잔을 말했고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상형이라는 글자도 결국은 코끼리 모양 글자라고 네. 해석해도 돼요. 아, 상형. 다시 말해서 상형은 자기 자신이 부수 글자예요. 그럼 부수란 뭐예요? 부수란 부자가 부분 부자예요. 부분, 어떤 부분. 네. 그래서 부수란 이렇게 어떤 부분의 머리 숫자. 이게 부수예요. 그 어떤 한자에서 머리 부분 되는 글자. 가령 이 글자 자자 한번 볼까요? 글자 자자는 타자 시켰더니